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습니까? 시장은 뭐 그렇게 체감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아침에 올라서 시작했죠. 지수 자체도 아침에 양시장 다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권까지 밀리고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오후장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은 0.45% 정도 하락 마감한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는 소폭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자, 뭐 하지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음선을 그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주식을 사러 매수를 들어갔다라면 거의 대부분은 좀 물린 시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특징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그 2차 전지 섹터들 뭐 이런 쪽이 좀 강했는데요. 요거는 테슬라 쪽 저 테슬라가 11일 연속 상승했죠. 그리고 저 지난 주말에도 음선을 좀 그리긴 그렸습니다. 테슬라도. 근데 또 한 4%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초기에 있을 때 그럴 때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강했던 쪽들은 폐배터리 쪽이죠. 자, 간략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 그 규모만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작년 기준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한 7천억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폐배터리가 나올 때가 아니죠. 지금 폐배터리 나온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나 나올 거고요. 조금씩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전기차가 보통 보면 뭐 수명이 한 7년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폐배터리들도 슬슬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망이 보면 2025년 정도에는 한 3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요. 2030년 정도에는 이게 70조. 그리고 2050년에는 이게 600조 시장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뭐 폐배터리 쪽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뭐 성일 하이텍 정도, 뭐 그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예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종목들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오늘 시장 여기 딱 보면요. 자,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근데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 시가 무렵에서 뭐 한 9시 1분 정도 그때쯤에 봤을 때는 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자, 그랬다라는 거는 저 플러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끝난 종목들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대 지수는 상승 출발 후에 뭐 다 이렇게 좀 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희비가 약간 엇갈렸는데요. 자, 이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0.45% 정도 하락했죠. 근데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0.64% 정도 하락했어요. 즉 대형주가 더 많이 빠진 시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0.23%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150 지수는 0.49%가 올랐어요. 자, 코스피 시장하고 정반대 움직임이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대형주 쪽으로 좋은 모습이었다. 뭐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요런 부분들은 그렇고, 오늘은 전부 다 조금 각자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이 해외 시장들 보게 되면 중국은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자, 뭐 그다음에 홍콩도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대만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이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는 가장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3원 20전 정도 하락해서 1288원 30전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이 외국인들 수급에도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단 분 차트부터 살펴보면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침에 좀 올라서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 쭉 밀리는 모습이죠. 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쪽 중심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오후장에도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하고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으로 마감돼서 야, 뭐 조금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자, 일단 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날이 목요일이었죠. 자, 목요일 날 이날이요. 요게 아랫꼬리 달던 날, 이날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이었어요. 그 동시만기 때 그 변동성 부분들 그런 걸 동반하면서 2,600포인트를 깼습니다. 2,600포인트를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좀 이렇게 금요일 날 되게 많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흐름은 그렇게 좀 급등에 대한 뭐 조정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이 작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거래됐던 자리, 그 되게 오래 횡보했던 자리가 있는데요. 자, 그 자리 매물대 근처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뭐 5월 달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오늘도 3,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 지난 금요일은 4,800억 정도를 샀죠. 자, 뭐 하루 만에 조금 매도 전환했는데 이때 5월 달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자, 5월 달 같은 경우는 쭉 연속성도 있었고요. 가끔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500억, 82억 살짝 매도를 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오면서 조금 뭐 연속되는 그런 매도도 보이고요. 매도가 나올 때 규모도 5월 달보다는 좀 더 커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쪽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 뭐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좀 매파적인 얘기 뭐 이런 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점도표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오는 지표가 있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CPI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CPI 예상치가 뭐 지금 한 4.1% 정도 헤드라인 기준으로요. 이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전월은 4.9%였습니다. 4.9%였는데 자, 이거보다 지금 이렇게 낮게 예상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가들 보게 되면 원유 유가라든가 뭐 또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금속, 곡물 이런 것들 대부분의 원자재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4월 달보다는 5월 달이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PPI라는 지표가 있죠.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3월 달, 4월 달에 2.7%가 나왔고요. 3월 달에 2.7%가 나왔고 4월 달에는 2.3%가 나왔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 CPI에 반영이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낮게 나왔다라면 충분히 이 CPI는 낮게 나올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음 날이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하는 날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CPI가 이렇게 낮게 나왔으니까 이번엔 금리 동결이다. 어쩌면
계속해서 동결로 쭉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CPI가 나온 다음 날 수요일입니다. 그날 정도까지는 뭐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부터 일단 보면서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자, 코스닥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보시면 뭐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라서 출발했다가 좀 밀었는데 코스피 시장보다 또 덜 밀었죠.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계속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또 이렇게 반등 시도도 좀 나와서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일봉은 지금 22평선 자체가 좀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 반전한 상황이죠. 자, 여기 빨간 선이 20선입니다. 올라오다가 쭉 빠지면서 자, 뭐 살짝 데드 크로스가 났다가 지금은 재차 이렇게 반등한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 이평선 구조상 보게 되면 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밋밋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이 있더라도 22평선에서는 좀 이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지수의 안정성은 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까 보셨듯이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들,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좋은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들 뭐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자, 여기서 순매수했는데 오늘 오전 시장에 장 초반에요. 이 외국인들이 한 1,1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1,100억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요거를 매수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뭐 아침에 시가에 많이 사고 많이 파는 거 이런 부분들보다는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 수급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급에 코스닥 대형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코스닥 시장도 이격이 좀 크죠.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격이 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정이 있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은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라면 뭐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살펴보시게 되면 요거 지금 선물 연결 차트로 봐야죠. 지금 이게 연결 차트가 아니네요. 자, 선물 연결 차트로 보게 되면 이 선물 시장이 금요일 날 되게 급등했어요. 5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5포인트가 넘게 올랐는데 자, 보시면 이날 만기날 조금 좀 아래에 있다가 급등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음선이 거래가 됐는데요. 자, 이 양선 이거 자체를 다 덮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선물 시장은 미리 조금 이격 축소 과정이 조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어떤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매매하신 분도 계세요. 자를 한 개 들고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재요. 야, 여기가 얼만큼 벌어졌을 때 조정받았지? 여기가 얼만큼 벌어졌을 때 조정받았지? 뭐 그렇게 자로 재고 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뭐 이만큼 빠졌을 때 반등 나왔네? 이만큼 빠졌을 때 반등 나왔네? 그러면서 자로 재면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선물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2평선하고 이격이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이격 축소 과정이 조금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22평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 축소 과정이 조금 진행되고 20선은 올라오고 뭐 요거는 조금 이런 모습. 자, 요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 선물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수급은 선물 시장에서 조금 이 오늘 수급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때 지난주에 여기 보시면 이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여기 거래대금 부분들 보시게 되면 자, 여기 17조 4천억 오늘 거래됐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은 더 많이 거래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2조 6천억 이런 거였는데 이게 9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전에는 이게 차월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거래대금 이렇게 막 늘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9월물이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9월물에 대한 롤오버 수요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미결 작정이 막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대략 봐도 이쪽에서부터 한 2조 정도가 되죠. 그중에 7,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 상당 부분들은 일정 부분 야, 이만큼 좀 올랐으면 그냥 차익 실현 좀 하자라는 그런 매도 물량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미결작정 부분들은 그렇게 늘지가 않았죠. 제가 나올 때 그때 한 1,000계약 정도 늘었던 거 오늘 장 끝나고 그저 1,000계약 정도 증가가 됐으니까요. 대부분은 신규로 쫙 빠진다 이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매수로 이 미결작정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매도로 이게 미결작정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매도에 대한 신규로 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 지금 매수 기반이 그렇게 27만 개 정도 미결작정이 그 정도 수준인데요. 매수 기반도 그렇게 두텁진 않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다라면 이거는 좀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선물 시장의 수급이 상당 기간의 시장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향후 일주일 동안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들 보면 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쪽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이런 쪽은 다 치킨 게임을 통해서 다 그냥 도산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강 체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더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면 다른 쪽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길 수 있는 다른 회사 거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성을 하려면 삼성전자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대만의 TSMC가 이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 쪽에서 월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TSMC는 그 회사가 크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생태계 중에 하나는 팹리스 업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일 겁니다.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소부장도 있을 수 있고 팹리스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육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반도체 쪽에 규제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소부장 섹터들 이런 쪽을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나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2차 전지 쪽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AI 그러잖아요. AI가 결국은 그 시스템 반도체 아닙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성능의 시스템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인데 요거는 제가 진시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출연했었죠. 이 진시진 끝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 설계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뉴스가 어제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이 삼성전자에서 요걸 생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텔레칩스가 생산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14나노 공정인데요.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을 한 이 통합 칩셋을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는 예전에도 굉장히 좀 촉망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량 반도체 쪽을 NXP에서 현대차에 납품하던 거를 이 텔레칩스가 뺏어온 그런 이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부모까지 좀 든든한 부모가 생겼어요. 조력자까지. 자, LX 세미콘에서 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좀 이렇게 삼자 배정 형태로 참여를 하면서 이 텔레칩스의 2대 주주가 LX 세미콘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똘똘한 자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칩셋 미디어죠.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분을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아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삼성하고 LG,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전장 사업 쪽 이런 쪽을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급등했으니까 내일 또 오르면 쫓아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뭐 지난주에 목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도 사기 굉장히 좋았던 때잖아요. 그때 음성 그리던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었으니까 항상 주식은 좀 쫓아가서 매수를 하시면 후회를 합니다. 보고 계시다가 좀 좋은 조정, 좀 이렇게 양호하게 조정받은 그때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 제가 뭐 거의 이 시간을 통해서는 2종목씩 말씀드리는데요. 노려볼 만한 종목은 없냐 지금. 자, 지난주에는 조선주 말고 동성 화인텍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요 보시게 되면 SNS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SNS텍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이 SNS텍은 포토마스크의 핵심인 블랭크 마스크를 핵심 원료죠.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블랭크 마스크는 이 포토마스크는 EUV 공정, 극자외선 공정이죠. 이런 것들은 미세 공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미세 공정에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UV 공정에 원래 이 펠리클을 적용을 안 했었는데 이 펠리클은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그 보호 덮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SNS텍한테 야, 니들 좀 잘 만들어봐. 뭐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요. 공정 미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실적 부분들이 지속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요거 간략하게 실적 전망치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적 전망치 보시면 자, 이때 뭐 올해 뭐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작년에 영업이익 160억, 올해 380억 예상, 내년에 840억 예상, 후년에는 더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되니까요. 자, 요런 거 SNS텍 같은 거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6월 연준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러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야 돼요. 지금 재무부에 있는 자산이 한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통 6,500억 달러 정도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다 뺏쓰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채워 넣어야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좀 차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저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그 연준에서 긴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채권을 발행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텐데 연준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채권 시장에 교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는 동결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파월 의장의 입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약간 좀 매파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동결을 한 대신에 뭐 시장이 희망을 가지면 좀 곤란해지죠. 물가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좀 더 매파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369 12월 달에 연준의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는 뭐 지난달보다 좀 높은 지난번에 3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보다 좀 높은 수준일 테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좀 시장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네라고 쫓아가 보면요. 10중 8구는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실적되는 종목들 쭉 저도 계속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관심 종목에 쭉 넣어놓으셨다가 이런 것들 잘 조정받는 그런 구간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